자, 오늘 저는 이것은 참 좋은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기 원년 4월 28일, 음력 3월 26일, 오늘이 3월 26일입니다.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가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대종사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가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대종사 당시의 시국을 살펴보시사 그 지도 강령을 표어로서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니라.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면서 대각 일성이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가부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불법의 진수를 또 앓으셨고 또 그 깨달음으로 세상을 살펴보시고 세상이 나아갈 바를 또 천명하십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깨달음을 얻고 나신 뒤에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그 기쁨을 막 우리가 그 만화에 보면 이게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그 표현이 저는 그냥 묵묵히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을까. 너무 기쁘고 그 환희에 찬 그 기분이 느낌이. 그래서 잘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 수준으로 대종사님의 대각이 어느 정도였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말하자면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갑자기 영어가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를 전혀 몰랐는데 말이 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철학자들의 얘기를 듣는데 다 알겠는 거죠.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 없는 그런 화두들이 그냥 팍 풀린다. 이렇게 되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그 깨달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깨달음 얻고 난 뒤에 시국을 살펴보시면서 그 개교표를 또 천명하신 것은 대단한 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쯤에서 한번 이제 대종사님께서 얻으신 그것이 너무 좋은데 이거기 때문에 주제가 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 먹지 말라는 것과 먹으라는 것을 딱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신입 교도님들도 계시고 올해 20, 30년, 40년씩 막 정전 거의 외우다시피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온물계학과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이거 딱 듣자마자 그거지.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그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후에 대각의 기쁨을 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게 혼자 간직하지 않고 이것으로 회상을 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얼마나 다행이고 우리한테 크나큰 행운이고 복인지 요즘 들어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이제 공부가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깨달음 얻고 난 뒤에 회상을 펴지 않으셨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회상 펴신 것 자체가 대단한 어떠한 사건인데 우리는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살 건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초창기에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사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자기가 깨치운, 자기라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죠. 아무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치고 난 뒤에 그 깨달음을
이렇게 전파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신묘하고 어려운 거예요. 현묘하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설명한들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중생들이 알아들을까? 그것을 고민하시다가 괜히 얘기했다가 오해가 생기겠다, 오히려 더. 그래서 전법을 안 하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범천에서 안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듣고 지금 그 득도를 하려고 준비하는 중생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봐서라도 그 전법을 해달라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면 깨달음을 전파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내용이 쌍유타 니까야라는 그런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침을 얻고 난 뒤에 그 현묘한 진리를 말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2500년 정도 지난 그 이후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그것을 탁 표현을 하시죠. 대각일성으로. 그리고 모든 경전을 보시니까 성중성이다라고,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딱 올리시고 연원을 대시고, 그리고 불법을 딱 진술하고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뒤로 모든 제도를 바꿔가지고 회상을 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회상을 펴신 것은 엄청난 대자대비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심이 없고 실행이 없으셨다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 만남이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아예 결심을 하고 이 회상을 펴신 거잖아요. 펴셨는데 혼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모으시잖아요. 어떤 처음에는 약간의 이적을 조금 보이시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구름 같은 대중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40여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구인 제자를 선별하세요. 구인 제자가 내가 제자가 되겠어요? 이게 한 게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선별을 하시죠. 그 선별의 기준이 무엇이었냐 아시죠? 선별의 기준. 진실하고 신신구든 9제자를 선별하셔요. 그래서 이분들을 표준 제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이 우연찮게 원기 110년 양력으로 3월 26일이죠. 110년 전에 음력으로 3월 26일 날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어쨌든 우연자연으로 이런 날에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내가 9명 뽑으려고 하는데 누가 그 9명에 들 것인가, 구등 안에 들 수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손을 딱 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손 들지는 마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1등이다. 뭐 내가 그래도 구등 안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기준은 뭐냐? 진실하고 신신구등, 이 두 조건을 갖춰야 그 구등 안에 든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진실하고 신신구등에 제가 포함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도 원기 100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구인 제자의 그 선정 기준을 진실하고 신신구등 그런 기준으로 표명을 하셨는데, 그 한마디로 진실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신심이 굳다라는 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실에 대한 것은 기준이 뭐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 있겠지만 저는 사람 됨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 중에, 믿고 따르는 제자 중에 진실은 교법하고 상관없이 인간 자체가 어떠냐를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러니까 OR이 아니라 진실하면서 신신구등이니까 신심은 대종사에 대한 신심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법이 제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종사의 행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진실되고 거기에 플러스 소태산 대종사를 따를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얘기해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신궂은 제자 9분을 선정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학생 교화하면서 대비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이제 저는 법전원에서 온불교 동아리 법심향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학생들이, 신입 학생들이 가입을 하는데 그냥 오고 싶다고 해서 다 오지를 못해요. 일단 회장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스케줄을 잡아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상담을 해서 이제 가입을 쓰게 하는데 왜 오려고 하냐 이런 걸 당연히 묻겠죠. 근데 학생들이 친목이나 아니면 또 제가 밥을 잘 사주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공부하는데 힘드니까 그런 거 스트레스 풀려고 요런 정도로 온다 하면 나중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불교, 우리는 종교 동아리다, 그냥 그 친목 동아리가 아니라,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괜찮다고 했다라고 하면 가입서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애들이 의외로 찾아온단 말이죠, 법심양으로. 그래서 그 학생들이, 왜 제가 그렇게 학생들을 선발을 하냐면, 그냥 온강대학교, 온불교가 있는 온강대학교 와가지고 3년 동안 그냥 좋게 좋은 이미지로 가는 부류가 있긴 하지만 그 학생들은 또 따로 관리를 하죠. 그렇지만 3년 동안 있으면서 온불교 교도로서 자기가 정체성을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한 명의 변호사라도 제가 만들고 싶은 그러한 그 교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회장을 뽑으려고 들어올 때부터 애들을 유심히 봐요. 근데 그 회장을 뽑는 또 기준이 있어요. 저도 대종사님처럼 진실하고 신신궂은 학생을 뽑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뭐 이제 와가지고 원불교 거의 아예 모르고 오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어떻게 그거를 뽑아내냐? 진실은 원불교의 진심인 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사실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놀 시간도 없고 밥도 그래서 혼자 먹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 시간을 다 가지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바쁜 가운데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원불교를 홍보하고 자랑하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의 얘기를 듣고 한두 명씩 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성격이 활발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굉장히 시간 없는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심 있고, 아니 진실하고 신심 구든이잖아요. 신심을 봐야 돼요. 그 이제 성격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심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법회를 몇 번 보는데 그 독경, 그러니까 영주나 청정주 뭐 이런 쌍 서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두 번 봤는데 그걸 다 외워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면서 그 질문하는데 질문이 제가 지금 5년째 있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저런 질문을 하려면 사실 알아야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알려면 자기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개 중에 뭐 많은 애들은 아니지만 그 교전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의심을 내고 그것을 마음 공부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 열람실 책상에 일상수행요법 붙여놓고, 붙이라고도 안 했는데 붙여놓고 그걸 대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애들이 야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저한테 알려줘요. 그 누구누구는 그렇게 붙여놨더라. 그러면 이제 걔는 진실하면서 신심이 굳어가는 애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 학기를 쭉 지켜보면서 나중에 이제 그 애한테 이렇게 딱 제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심양 회장을 만듭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딱 선정이 되면서, 그럼 이 학생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의문이 나고 그런 온불교 법회에 마음을 낼까 생각을 해보면 그 동기는 다른 게 아니라 경전이더라고요. 정전. 이 학생들은 또 뭐가 있냐면
그거 있죠. 책을 엄청 많이 봐요. 그러니까 문자 중독이라 할 정도로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쉴 때도 책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학업에 관련된 걸 보지 않고 좋은 말씀을 막 보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교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정전의 위대함은 그건 것 같아요. 누가 어디서나 언제 봐도 보기만 하면 이거 환희심이 찬다는 거죠. 저도 정전을 보고 사실 출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자신 있는 우리 정전이다. 근데 이 정전은 어떤 거냐? 대종사님께서 만전을 기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나의 일대 경륜은 여기 다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정전을 보고 학생들이 이렇게 잘 모르지만 깊게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는 인생의 방향에 뭔가가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쉴 때도 보고 그리고 한 번씩 뭔가 의문이 날 때 그리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그 정전을 본다라는 거죠. 대종견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그게 크게 법회를 길게 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이제 우리 원광대학이 배출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원광대학교 로스쿨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로스쿨 법조인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광대 로스쿨 인재상이 도덕적인 법조인, 창의적인 법조인, 실천적인 법조인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도덕적인 법조인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원광대학교 도덕대학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인 법조인이 많이 나와야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시국이 가장 문제가 되는 그룹이 법조계잖아요. 그래서 이 법조계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우리 원광대학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학생들에게 경전 공부 이런 걸 하면서 신심 있고 진실하고 신신구든 그 대종사님의 제자들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 공부를 통해서 교법에 정말 다가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조건 필요 없이 스스로 공부가 깊어지는 그러한 도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제가 항상 이맘때쯤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지금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당연히 안 나셔야 이제 저도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경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이맘때에. 그리고 본문도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성인이 나시기 전엔 도가 하늘에 있고 성인이 나시면 도가 성인에 있고 성인이 가시면 도가 경전에 있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정말 속 깊이 하시자라는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러한 말씀을 또 드립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또 각자 그 교당이나 아니면 교감님이나 주인교무님한테 직접 배우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런 경전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깨닫고 나시고 난 뒤에 그 기쁨을 이 경전에 정전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99%는 녹아내셨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한자 한자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드렸잖아요.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죠? 근데 그거 답 생각하시느라고 제 얘기 못 들으셨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쨌든 대종사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과 먹으라는 거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알고 계신데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하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뭘까요?
자, 그러니까 먹으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교감님 정전에 딱 나와 있어요. 먹으라는 거. 예? 아니 뭘 먹으라고 딱 나와 있대. 대종사님은 구체적으로 그걸 딱 제시를 해주세요. 정전에 독약 이런 말 없습니다. 다시 하세요. 그 먹으라는 것은 침입니다. 하셔야죠. 이제 침. 자선의 방법에 그 자세를 바르게 하면 윤활한 침이 나와서 가끔 모아서 삼키라고 하죠. 그리고 단전주에 필요해도 옥지에서 나는 물을 모아서 삼켜라. 그러면 건강에 좋다. 침이 보약이잖아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거. 그럼 이쯤에서 네? 네, 약간 70점입니다. 정확하게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 계문에 나와 있잖아요. 보통급 식계문에 술, 담배. 그건 지금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이잖아요. 술, 담배 그리고 사육. 요것을 먹지 마라. 그러나 연고가 붙어 있습니다. 연고가 있으면 살짝 먹어도 되는데 어쨌든 요렇게 밝혀 주시는데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좀 재밌게 하려고 제가 이제 퀴즈를 낸 거였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사실은 살면서 많은 우리가 이제 이런 조직에 있거나 아니면 가정사에 있거나 세상에 나가 있을 때 그 세상사는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답이 갈수록 답이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답을 어디서 찾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정전밖에 없지 않을까. 넓게는 우리 교전에서 찾아서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계절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각자 마음에 이 법을 받아서 마음으로 새기고 몸으로 실행해서 활불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을 담고 또 이제 지금 며칠째 우리가 지금 의성이나 이런 데 산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15분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희 집도 경북이어가지고 김천인데 좀 거기까지 오면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나잖아요. 지금 의성에서 김천까지 가면. 그래서 약간 불안하고 그리고 진짜 빨리 꺼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금 시국에 대한 그 열불도 빨리 꺼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 우리가 교법에 대한 그 마음은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